문의 주시는 부모님들은 미국으로 자녀를 보내심에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웬만한 다른 국가, 영어권 국가를 상담하는 유학원 직원들보다는 큰 지식을 갖고 오시는데요. 연간 우리 집의 예산은 어떻게 돼서 아이에게 연간 할당해 줄 만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이 뭐 연 순수익 연 10억 이상 되시고 자동화된 큰 사업체가 있고 여유가 넘친다라면 그런 계획 크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좋은 거로 하면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학센터 TV의 마크쌤입니다. 마크쌤은 다음 주부터 미국에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서 일을 보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께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미국 유학 자료, 영상을 업로드하고 갈 예정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잘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현재 유학센터 TV는 광고도 붙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시청하시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은 저에게 유익한 그 미국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영상은 미국 유학에 대한 이해와 제대로 된 효율적인 준비에 대해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연봉 10억 이상 버시거나 이미 자동화된 큰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그 사업체를 물려받을 거라면 굳이 꼼꼼하게 오늘 시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준비된 자가 언제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도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미국 유학 플랜을 잘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 얼굴은 또 항상 그렇듯이 작게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대화를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함에 있어서 항상 대전제로 우리 아이를 미국 대학에서 공부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낼지 안 보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당장 아이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단기적 플랜으로 미국 유학을 어프로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은 나의 맨 마지막에 계획을 생각을 해서 플랜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미국으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놀러가는 한두 달 놀러가면서 돈 1,000만 원 정도 쓰고 그냥 뭐 견문 넓히러 가는 캠프나 또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는 어학연수와는 다른 정규 학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또 부모님들께서 자, 서론이 길었네요. 제목부터는 매우 거창하죠. 미국 유학의 이해와 준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전제로 대학을 보낼 것인가 아닌가, 우리 집에 여유가 얼마나 있는가, 버젯, 준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시는 부모님들은 미국으로 자녀를 보내심에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웬만한 다른 국가, 영어권 국가를 상담하는 유학원 직원들보다는 큰 지식을 갖고 오시는데요. 연간 우리 집의 예산은 어떻게 돼서 아이에게 연간 할당해 줄 만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이 뭐 연 순수익 연 10억 이상 되시고 자동화된 큰 사업체가 있고 여유가 넘친다라면 그런 계획 크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좋은 거로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갈 국가의 교육 시스템부터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교육 체계는 이렇게 다르죠. 한국은 초등학교 6, 중3, 고3까지 있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인이니까 이때부터 대학 가는 거지만 미국은 초등학교가 5학년, 그리고 중학교가 3년, 우리 중2까지가 미들스쿨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무조건 픽스되어 있습니다. 4년제입니다. 대학교와 똑같아요. 4년제로 픽스가 되어 있고요. 초5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적어놨어요.
초와 초6, 중1, 중2 때는 아직 너무 어려요. 막쌤이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때는 부모님들이 비자가 나오시지 않고 한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혼자 조기 유학을 보내시는 국가이죠. 그래서 우리는 검증되고 안전한 프로그램과 학교를 찾고 진행해 드리는 것인데, 초5부터 중2 때는 아직 나의 모국어도 완벽하지 못할 때이고 나의 자아와 정체성도 약할 나이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가족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자라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이 때는 유학을 보내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유학보다는 차라리 한국에 미국식 국제학교들, 비인가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연간 뭐 한 4, 5천만 원 하는 학교들 많이 있어요. 이 근처에도 뭐 세인트폴이 뭐니 많고요. 본토에 가서 아이가 혼자 부딪히기 전에 대비할 수 있는 미국식 교육과 영어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집 상황이 그렇게 국제학교를 보낼 정도의 버젯이 안 된다면 영어와 수학 대비하는 건 꼭 미국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는 내가 노력하기 나름이고 수학은 한국 아이들 너무 한국 교육체계도 잘 돼 있죠. 이거를 탄탄하게 잡아주시고 선행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마스터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건데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상의 2부로 이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신분이라 하면 우리가 미국에서 거주하게 될 비자, 스테이투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준비도 여유가 있는 집들은 미리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2편에서 설명드릴 거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자, 특징들을 한번 볼까요? 중3부터 고1, 고2, 고3까지 4년제로 9학년부터 미국의 고등학교죠. 왜 이게 중요한가? 고등학교 때부터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중3 1학기를 마치고 미국의 신학기인 가을학기 8월, 9월에 출국을 할 때, 그때서야 미 국무부에서도 교환학생을 선발하고 또한 하이스쿨에서 프레시맨들을 선발하는 거죠. 예산에 맞춰가지고 데이스쿨을 보낼 수도 있고 예산에 맞춰서 충분하다면 보딩스쿨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대입을 할 때 9학년 때부터 11학년 때까지의 모든 성적이 GPA가 다 들어갑니다. 한국은 고등학교 체계가 미국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한국은 아직도 조선시대 때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죠. 과거 시험 같은 그런 수능도 있고, 그것만 뭐 만점 맞으면은 내가 뭐 서울대 의대를 갈지 공대를 갈지 뭐 법대를 갈지 어디를 갈지 정할 수 있잖아요. 학교와 전공 다 고를 수 있습니다. 과거 시험 같은 거죠. 한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수능이라고 알고 있는 SAT, ACT, 영어 수학을 얼마나 잘하나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나의 우수함, 슈페리어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대학교 입학 사정관에게 어필하기 위함이지, 이거 만점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버드 가고 뭐 스탠포드 가고 프린스턴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고등학교 3년을 잘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2죠. 11학년이 마치고 한국에 5월 말 6월 초 정도에 귀국하게 될 건데, 방학 중에 8월 1일부터 커먼 앱이라고 하죠. 공통 대학 원서의 얼리 지원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많이 강조하는, 우린 주립대 많이 가잖아요. 미국 주립대는 세계적인 명성과 랭킹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최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UC 계열로 또 뭐 UT 오스틴, 유더뱀 이런 곳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UC 계열의 원서도 8월 1일에 얼리 지원이 열립니다. 모든 대학들의 얼리 지원은 8월 초에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학년까지의 내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이스쿨을 성실하고 잘 보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한국에서 어영부영 하다가 계획도 없다가 한국식으로 주입식 교육 받다가 미국식 섞였다면 이걸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자세한 부분들은 뵙고 설명드린 거로 하고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고등학교는 한국 같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죠. 담임제 아닙니다. 연초에 학기 딱 정해지고 클래스메이트들과 나의 담임 선생님과 2학기 1년 하는 거 아닙니다. 학기는 가을 학기가 신학기고요.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가을 8월 9월이 신학기예요. 한국과 동북아시아에 있는 아시아권 몇 개 국가들만 신학기를 연초에 열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일본식 문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조차 우리와 완전 정치 체계가 반대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가을입니다.
베트남도 가을이 신학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이제 학기가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는 점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요.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고 단임제고 반제로 가지만 미국은 아니죠. 한국은 중3 수업 정해져 있고 고1 거 정해져 있고 고2 거 고3 거 정해져 있습니다. 25년부터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미국식 이동식 수업을 하는 선택 수업을 하는 거로 바꾼다고 했으나 지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교육 인프라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하이스쿨 때 미국과 같은 과정을 제공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단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어 롱 서브젝트라는 것들이 있어요. AP나 아너스 같은 과목들, 이런 과목들은 매 학기와 학년에 나의 능력에 맞춰서 수학, 과학도 물리를 할지 생물을 할지 화학을 할지 뭐 지구과학을 할지 우주공학을 할지 이거 다 정할 수 있는 거고요. AP 뭐 아너스 이런 것도 다 정하는 거고요. 수학도 그냥 뭐 고1 수학, 고2 수학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대수학 1, 대수학 2, 뭐 기하학, 미적분을 대비하는 프리캘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반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통계학 수업까지도 수학 과목으로 고학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학점까지 취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학교 선수 과목인 AP, 아너스 등 심화 과목 통해서 웨이티드 GPA라고 하는 가산점을 받아서 4.7까지 나의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우수한 학생이라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고 대학교 학점은 20학점까지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를 조기 졸업도 할 수 있다. 한국처럼 고등학교 때 미리 다 수시를 대비하고 해서 중3 때 고1 이과 해놓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고등학교 2, 3학년 거 학원에서 준비하죠. 보통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침에 가서 엎어 자다가 3시쯤 밥 먹고 일어나서 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3년 동안 보내는 일반적인 일상이라면은 미국은 내 능력에 맞춰서 원하는 과목들 우수한 거는 대학교 학점 과목들로 듣고 부족한 영역은 모든 걸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족한 영역은 나의 수준에 맞춰서 고등학교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어서 모든 수업들이 클래스메이트들이 달라진다. 그리고 2시 반 정도면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활동으로 스포츠나 클럽 활동, 이제 시상을 위해서 같이 땀 흘리면서 공통 관심사의 학생들, 미국 학생들과 지도교사와 함께 시상을 대비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나의 뛰어남과 리더십을 대학교 입학 사정에 보여주곤 합니다. 미국은 또 운동 잘하는 친구들은 대입도 잘해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고등학교 4년 동안 나의 니즈, 배움에 대한 갈증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요. 주입식으로 세팅을 해놨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건 낮은 과목으로 내가 잘하는 영역은 심화 과목, 대학교 선수 과목들을 배우고 이제 하나도 고등학교 이제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버릴 게 없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대부분 아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미국 유학 과정과 신분 비자는 또 어떤 게 있는 것인가? 아까 잠깐 우리가 이미지로 봤었죠. 청소년기에 미국 국무부 주관하는 공립교환학생, 이거는 우리가 중2 때 준비를 해서 중3 1학기 마치고 9학년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미국 국무부 정부에서 진행하는 문화교류 비자로 진행되는 단기 1년 비자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만큼 경제적인 프로그램이 없죠. 1,000만 원대로 국내 학원비 정도의 수준으로 미국에서 2학기 동안 유학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미국에서 제2의 가족을 만난다. 이제 이거는 단기성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중류층, 중산층 모든 가정들이 다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연속적으로 학업을 하려면 부모님의 예산과 대입 플랜부터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미국 유학은 예산이 받쳐줘야 됩니다. 성인 이후에 우리가 학사도 받고 대학교 한국에서 졸업하고 경력을 쌓고 경력직들 또는 석박을 하신 분들이 방문연구원으로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들이 교환교수로 가시기도 하고 하죠. 이런 걸 제2원 문화교류 성인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인 거고요. 이건 또 일반적인 유학과는 다르니까 유학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뭐 예산이 약한 경우에 이렇게 제2원 문화교류로 방문연구원 교환교수로 부모님이 나가시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나가시면서 자녀들을 데려가셔서 공립에서 무상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F1 학생비자로 진행되는 거고요. 일부 유학원들에서 만든 명칭이에요. 교환학생을 사립에서 하진 않습니다. F1 이거는 학생비자예요. 그러니까
좀 저가의 사립 고등학교와 그리고 물가가 좀 저렴한 미국의 중부 지역의 합친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는 그냥 좀 싸니까 사립 교환학생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거는 일반 유학입니다. F1 학생 비자로 진행되는 거고 그냥 싼 학교를 간 거예요. 저가 학교에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에 가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연속적으로 유학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교환학생이 아닙니다. 교환학생은 문화 교류를 하기 위해서 미 국무부에서 초청장을 받아서 들어가는 학생들 또는 저희 유학센터의 재단이죠. SMG 교육그룹에서 진행하는 ISE 저희 재단의 가족들 있죠.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받으시면서 일절 비용을 받지 않고 법적 검증 모두 마치고 같이 함께하는 1년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과 매칭을 하는데 집 근처에 사립 고등학교와 매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SMG 저희 프로그램만이 사립 교환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감 있는 무상 가족과 단기적으로 그 집의 통학거리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재단에서 받아줍니다. 그 학교에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각화된 문화 교류를 위해서 진행하겠는지를 물어보고 장학금을 받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2만 불 초반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1,500불입니다. 플러스 미국 보험료가 있는데 일반적인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참가 비용이 14,000, 15,000불 정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사립 학비가 붙었다. 무상 가족 플러스 사립 고등학교 학비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국무부 주관 공립 교환학생은 성적도 평균 C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많은 대비를 하고 선행을 해서 영어 공부를 착실하게 해서 중학생인데도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선행을 마친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야 바로 가서 수업도 따라갈 수 있고 공립고등학교에서 뭐 영어 가르치고 이런 거 없으니까 반면에 선행도 안 했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무 생각 없이 별로 학원도 안 다녔어요. 교과서 위주로만 주입식 교육을 하고 고등학교 걸 안 했던 친구들한테는 사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트라 케어가 좀 더 필요하고 내가 영어를 안 했기 때문에 선행해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해놨으면 미국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중학생 수준이니까 영어 공부과인 미국에서 많이 모든 부분들이 부족하잖아요.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ESL 수업도 있고 선발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완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뭐 E나 D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편안하게 사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사립 학비를 더 내고 말 그대로 프라이베이트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교환학생을 미국 가족들과 진행하고 단기적으로 1년 또는 졸업할 때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학센터에서 이제 소개하는 사립 교환학생이에요 라면서 소개하는 것들은 대부분 2만 불 중반부터 후반대 또는 3만 불대 데이스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유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데이스쿨입니다. 통학이죠. 이거는 홈스테이 가정에서 하숙하면서 지내는 건데 이건 지역에 따라서 미국은 주 50개 주가 물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들 비용이 너무 다릅니다. 한 2만 불 중반대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잘 돼 있는 사립고등학교와 홈스테이 데이스쿨로 묶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부모님 예산에 맞춰서 3만 불에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3만 5천도 있고 4만 5천도 있습니다. 참고로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뉴햄셔, 캘리포니아 같이 이렇게 GDP가 높은 주들 있죠. 그리고 물가가 높은 주들은 유학의 메카인 지역들 이런 데들은 데이스쿨로 했을 때 좋은 학교와 홈스테이 비용 다 했을 때 4만 불 중반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망의 보딩스쿨입니다. 컬리지 프랩스쿨이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대학교 입학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기숙학교를 얘기합니다. 데이스쿨에서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홈스테이 가정에서 유상 하숙집에서 통학을 해야 되잖아요. 통학하는데 가까우면 2, 30분 원웨이로 그리고 왕복으로는 1시간 정도 그런데 멀면은 한 40분 정도까지 거리 가정과 매칭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스쿨버스로 통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놓치고 버리는 시간도 없는 게 이 기숙학교의 장점이고 대부분 기숙학교들은 온 캠퍼스 학교 내에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고 우리가 국제학생들 미국 아이들이 100% 다 보딩하는 동부의 국제학교 이렇게 기숙학교들 탑 보딩 스쿨들도 있고
아니면은 국제 학생들만 기숙사에서 기숙을 하고 남녀 기숙사 분리돼서 기숙을 하고 다른 미국 학생들은 근처에서 통학을 하는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적으로 4만 불에서 중반 정도 하는 학교가 좀 괜찮은 학교들이고 2만 불, 3만 불대 보딩스쿨도 있긴 한데요. 그런 학교는 진학을 했다가 학교에서 막 유튜버 통해 가지고 모집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거기 졸업한 여자 유튜버 미국에서 공부했던 친구 장학금 준다 하고 막 할인해가지고 2만 불 초중반으로 갔던 곳이 있어요. 막 그런 데들이 있는데 가면 한 학기하고 다 튀어나옵니다. 환불 받을 거 받고 다 튀어나옵니다. 다 전학 갑니다. 그냥 불평, 불만, 컴플레인만 쌓이는 곳이고 내가 공부를 같이 할 학우들 공부할 생각도 없는데 그냥 싸서 온 친구들이에요. 저희는 유학센터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컴플레인을 받았던 학교는 절대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특징들이 있는 학교들만 추천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동부 아까도 물가 높은 데들 이제 캘리포니아나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은 한 6만 불 정도다. 그런데 장학금을 다 이제 제공해서 이 정도인 거고요. 연간 1억 정도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했고, 자, 미국 국무부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너무나도 경제적이고 안전한 프로그램. 이건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중2 때 준비해서 중3 1학기 마치고 나가면 좋은 거고요. 굳이 뭐 중학교 졸업장 받는다고 필요 없어요. 요즘에 뭐 그런 거 동창회 중학생들은 잘 하지도 않고 중학교 졸업장을 따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는 어디 중학교 나왔고 어디 고등학교 나왔고 이런 거 되게 중요했어요. 하지만 요즘에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중학교 어디 나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교 어디 나왔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로 여러분들을 검증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회사에서, 기업들에서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는 대학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이스쿨 과정이 끝내고 나면 배첼러 과정, 대학교, 컬리지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플랜이 좀 많이 달라질 건데 대학교를 염두에 두고 미리 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받아주시는 가족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 2탄에 그 부분들을 소개할 거고 이 영주권 받고 미국에서 이민을 준비하고 시민권을 받고 하는 것은 미국의 유학 준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서로 밀접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레귤러 지원 시간이 필요했던 친구들은 3월 달 정도면 결과가 다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의 대학이 결정이 되죠. 대학교에는 주립대학교가 있고 사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주립대학교는 영주권과 시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주의 주민인 레지던시가 되었을 때 인스테이트 학비라는 걸 지원받을 수가 있고 주 정부의 예산으로서 지원해주는 학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립대가 한국의 공립대, 국립대, 서울대 이런 데와 비슷하다고 보면 좋겠고 쉽게 생각해서 사립대는 연고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린스턴, 뭐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SC, 뭐 스탠포드 등등등 다 사립학교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4년제 대학에서 학사를 마치고 나면 OPT 기간을 1년 동안 받게 되는데 인턴십이죠. 인턴십 기간을 주게 되는데 일반 전공을 한 친구들은 뭐 심리학을 했던 경영을 했던 아니면 뭐 부모님이 한국에서 자동화된 사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바로 졸업하고 가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 전공이나 하면 돼요. 정말로 이런 거 전공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요즘에는 이공계열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이공계열 전공을 미국에서는 전공자들을 또 유학생들을 전문가들을 우대하기 때문에 스템 전공을 거의 강제받죠. 그래서 수학,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다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엔지니어가 되고 이공계열 할 친구들은 여기서 하는 게 맞고 전 세계에 현재 1위부터 시가총액 10위까지의 미국 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플, 마소, 엔비디아, 뭐 테슬라, 구글, 메타 등등등등 다 미국 기업 아닌가요? 여러분들 한국과 연봉이 구글만 하더라도 구글 한국 법인 평균 연봉이 4년제 나오신 분들 7,104만원 정도 하네요. 구글 코리아 신입사원 연봉은 5,250만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랑 비교하면 구글 본사 중위 연봉이 27만이라는 거고
이거는 경력직들이 이런 거고, 신입 연봉은 약 2억 4천만 원 정도이죠. 이게 3디짓이라서 15만 불 정도 하는 겁니다. 요즘 환율로 15만 불이면 2억 4천만 원 정도인 거죠. 그래서 뭐 구글이나 테슬라 등등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의 연봉을 또 단기간 뭐 몇 년 동안 매도할 수 없는 자사주를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서 주가가 2배로 뛰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연봉도 훨씬 더 뛰는 겁니다. 일단 뭐 5천만 원과 2억 4천은 괴리가 너무 크니까 7천 정도라고 비교를 해도 73에 21, 3배가 넘네요. 3.5배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100위권 대학 중에 서울대가 있고 카이스트가 있죠. 노벨상 없죠. 한국의 우수한 계열자들은 뭐 다 의사 되거나 아니면 미국의 엔지니어로 또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참 많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우대를 받죠. 자, 주립대들에 대해서 한 50위권부터 보면은 UC 계열이죠. 그리고 스토니브룩, 순위 58위. 이것도 랭킹이 많이 올랐어요. 한 70위 정도 했었는데 주립대입니다. 이런 주립대들은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비가 있고 다른 주, 뉴욕을 제외한 49개 주에서 합격을 해서 진학을 한 학생들은 미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이 학비를 내야 돼요. 32,454. 하지만 뉴욕주의 시민권 영주권자 인스테이트를 받을 수 있는 레지던시 주민들은 10,000불만 내면 됩니다. 3배 차이가 있죠. UM, 트윈시티 여기도 되고요. 노스 이스턴 여기는 그냥 딱 들어도 사립학교죠. 버지니아 테크 공대 유학생들, 우리 한국 유학생들 많이 가는 곳이죠. 50위권 대학, 여기도 인스테이트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비가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뭐 텍사스 UT 오스틴, 텍사스 A&M 여기는 여기 타깃으로 가는 거죠. 3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유덥도 마찬가지고요. 조지아도 마찬가지고요. 퍼듀도 차이가 93에 27, 뭐 3배 이상 나죠. 그리고 많이들 가는 대학들로 뭐 오하이오 스테이트도 많이 가는데 3배 이상 나고, UC 계열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산타바바라 등등 쭉쭉쭉 올려볼게요. 얼바인 데이비스, 여기가 UC 계열들이 요즘에 랭킹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50위 이상이었는데 33위까지 들어왔고요. 연구 중심 대학들이고, 역시 주립대를 미국에서는 갈 가치가 너무너무 높게 있다. 그리고 주립대를 들어가는 나의 신분을 만들었을 때 너무나도 큰 메리트가 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처음부터 유학 계획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잡는 게 좋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UT 오스틴 30위권 대학, 여기는 우리가 PR이나 시민권이 없어도 3년 이상 텍사스에서 국제학생으로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합격하면 인스테이트 학비 받을 수 있습니다. 1학년인 고2 때 전교생 중에 6% 내만 들어가도 자동 입학도 됩니다. 오스틴 너무나도 강추하는 주립에서 4위 대학이고요. 이제 쭉쭉쭉 보면은 USC, 이거 서던 캘리포니아 이런데 남가주 대학 같은 데는 학비 엄청 비싸죠. 71,000불. 사실 이 정도 레벨이 되면 한국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에서는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국 유학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학부에서 장학금도 안 준 다음에 그러면은 못 보내지. 1년에 연간 1억 1억 5천씩 우리 집은 못 써. 그거는 사립대를 간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안 해놓은 경우입니다. 그게 아니라 미리 좀 대비성 있게 준비를 해놓고 스테이투스도 만들어주시고, 아니면 뭐 텍사스로 보낸다라든지 해서 잘 대비가 된 친구들은 학비도 국내 사립학교 정도의 학비로 진학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학교를요. 자, 마지막으로 볼 거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앤아버, 다들 가고 싶어하는 대학 UCLA 버클리 15위, 17위 대학까지, 여기까지 이제 주립 1, 2위, 그리고 3위, 4위 이런 대학들이 있다라는 거. 이 대학들을 타겟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잘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템을 꼭 강제하지 않아도 세계 100위권 대학 중에 절반의 대학이 있는 미국에 가서, 요즘엔 내가 전공한 대로 직업도 구하죠. 변호사가 되고 싶건, 의사가 되고 싶건, 거기서 치과 의사가 되고 싶건, 약사가 되고 싶건, 원하는 위주의 꼭 스템 20계열을 강제하지 않아도 미국에 넘어가서 대학을 자녀가 합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2탄에서 제가 자세히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크쌤이 이 미국 유학 영상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전 또 미국에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시청 감사합니다. 바이바이.